네, 안녕하십니까. 팀앤모빌리티의 임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CDP와 AI 추천 모델로 고객 알아가기, 고객 인사이트 확보 여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사에서 개인화 상품 추천 모델의 모델링 개발과 운영을 맡아서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팀앤모빌리티에서 생성 AI나 광고 추천과 같은 동일하게 AI 모델링과 운영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티맵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집 추천 모델, AI 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전철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뒤에 서비스 결과를 함께 공유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티맵에서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보, 위치 정보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 또는 인구 통계와 같은 유저 기본 정보, 운전 점수, 과속과 같은 운전 습관 데이터, 그리고 내비의 검색 이력이나 방문 결제 정보와 같은 유저 행동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목적지 도착 시간 예측 혹은 터널 내 위치 추정, 돌발 상황 감지 등과 같은 교통 정보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 통계 추론이나 지역 정보 추론과 같은 유저 피처 추론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1차로 가공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고객을 좀 더 세분화된 세그멘트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사 기반의 세그멘트 혹은 등록된 차량 정보 기반의 세그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르소나 기반의 세그멘트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세그멘트를 통해서 실시간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들은 이번 10.0 앱 개편을 통해서 대폭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대리나 주차, 발렛, 전기차 충전, 킥보드에서 나아가서 이번엔 공항버스와 자전거의 사업이 추가가 되었고요. 저희 고객들은 티맵에서 이제 이용 가능한 거의 모든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단에는 자동차 보험 갱신의 알림이나 혹은 집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고객의 집을 예측하고 추천을 통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집 추천 개인화 서비스 영역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맵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고객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한 AI의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집 추천을 티맵의 어떤 데이터와 어떤 모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티맵은 현재 약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집을 등록한 고객은 약 800만 명 정도인데요. 집 등록에 대한 허들이 뭘까, 집을 왜 등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저희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귀찮다, 나는 최근 목적지를 사용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나는 만약에 서비스 존재를 알았더라면 등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고객. 또한 집 정도는 길 안내 없이도 찾아갈 수 있다거나 나는 지금 대리나 영업직, 학원버스 등의 업무용으로만 티맵을 사용한다라는 고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귀찮거나 서비스 존재를 모르는 고객은 사실 저희에게는 그 추천 대상의 중요도를 아주 높은 중요도를 갖는 대상 고객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3, 4번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집 추천이 불가하거나 오히려 추천을 하였을 경우에는 안 좋은 고객 경험을 갖고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행동과 가설 수립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이 커머스몰에서는 30분 단위의 짧은 세션을 가져가는데 반면에 저희는 이 모빌리티 도메인 특성상 이 세션의 길이를 하루 단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고객 행동이란 하루 단위에서 하루 동안 이동하는 목적지의 그 리스트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을 세션과 고객 행동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고객 중 하나인 페르소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고객은 33살의 팀앤모빌리티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인데요.
오전에는 팀 앤 모빌리티로 이동을 하고 약국으로 갔다가 저녁엔 만선호프에서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집인 SK 뷰아파트로 이제 귀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행동을 정의를 하였으면 실제로 추천을 위한 모델링 가설을 좀 몇 가지 수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어떠한 주행 이력에서 집은 어디에 등장한다와 같은 주행 이력의 등장 위치에 해당하는 인사이트. 두 번째로는 집이 등장하는 세션의 평균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와 같은 행동 이력의 길이에 대한 인사이트. 세 번째로는 집은 어떤 장소들과 함께 등장한다와 같은 연관 카테고리에 대한 인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립한 가설을 토대로 저희는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팀앱은 현재 4에서 500만 건의 목적지, 여기서는 Point of Interest라는 POI 데이터를 여러 뎁스의 카테고리를 포함한 메타 정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실제 집으로 등록한 고객들, 그러니까 집 등록한 고객들의 그 POI들의 레벨 3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정보로 등록 건수로 정렬한 그래프입니다. 상위 7개의 카테고리를 제외하면은 지하철역, 교차로,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주요 빌딩도 포함이 되겠고요. 상식적으로 주거 공간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카테고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간들이 고객에게 추천이 될 경우에는 고객들도 이거를 집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주거 공간을 오른쪽에 보이시는 상위 7개의 카테고리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아파트 단지나 브랜드,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이나 주상복합이 해당하고요. 이런 정보를 제외한, 이 카테고리를 제외한 장소들이 실제 모델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다고 해도 고객에게는 추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정의와 고객 행동을 정의를 하였으면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추천 모델을 어떤 걸 쓸지 선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모델, 버트포렉, 그래프ML, DLRM은 현재 이커머스에서 소타로 통하는 AI 딥러닝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 하단에 위치한 DLRM, 딥러닝 레코멘데이션 모델인데요. 이 DLRM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드리고 모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모델의 기본 가정은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보았으면 어떤 상품을 클릭하거나 구매할 거라와 같은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저희 집 추천은 기존의 이런 커머스가 가져가는 그런 컨셉과 그것이 좀 다소 상이한데요. 집 추천은 다음에 등장할 상품을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고객 행동에서 어떠한 장소가 가장 집일 확률이 높은지를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버트포렉과 그래프ML 등은 이 다음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내는데 그 성능이 탁월한 반면에 DLRM은 저희 태스크에 좀 더 그 성능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여 DLRM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는 고객의 메타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정보를 함께 모델이 입력할 수 있는 멀티피처 모델이 필요하였는데요. 이 두 가지를 DLRM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 생성 과정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을 등록한 약 880만 명의 고객을 학습 데이터의 그 후보군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데이터의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 2주간의 행동 이력 그리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션의 길이, 다시 말해 하루 동안 이동하는 목적지의 개수를 2에서 7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값을 넘어가는 데이터를 왜 쓰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대리나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저희에겐 낮은 중요도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긴 고객 이력은 이런 업무용 행동 이력과 그것이 매우 흡사해졌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의 행동을 저희 모델에 같이 학습시켰을 경우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모델의 정확도와 추천은 정확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길이를 좀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션의 기준 시간을 오전 12시에서 오전 2시 반으로 이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세션 재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표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저희 페르소나의 하루의 그 주행 이력입니다. 이 고객은 만선호프에서 회식을 하고 좀 다소 늦은 시각인 새벽 2시 15분에 SK 뷰아파트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요. 세션 기준을 12시로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두 가지 잘못된 데이터로 모델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데이 1의 경우에는 만선호프가 그날의 마지막 행선지가 되고요. 또 데이 2는 실질적으로는 그날의 처음 이동하는 목적지가 회사인 팀앤모빌리티가 아닌 본인의 집으로 모델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서 모델의 학습을 할 경우엔 당연히 모델의 학습 지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추천 결과도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시간에 기준 시간에 버퍼를 둠으로써 두세 시간의 버퍼를 둠으로써 데이터를 좀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DLRM 저희 집 추천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이 지도학습이란 데이터의 정답과 오답셋이 같이 존재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 정답이란 것을 고객 행동 안에서 주거 공간이 등장을 하고 그 주거 공간이 실제 고객의 집일 경우를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동에서 주거 공간이 등장은 하지만 해당 주거 공간이 고객의 집이 아닐 경우에는 오답 데이터라고 마킹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60%의 정답 데이터와 14%의 오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 특징을 기준으로 모델 안에서 덴스한 데이터와 스파스한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이 덴스한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값이 그 대소 관계가 이제 명확한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시퀀스의 길이가 길거나 짧다, 타겟의 위치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다와 같이 값의 대소 관계를 모델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덴스한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스파스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값 자체가 모델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거 공간의 등장 여부는 모델 안에서 0과 1로 등장을 할 경우에는 1, 등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변환이 되어 들어가는데 1이 0보다 크다는 게 모델에게는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스파스한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피처를 어떠한 영역에 잘 집어넣는지도 사실 많은 실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맵은 약 400만 건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지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모든 POI 목적지를 대상으로 모델을 학습할 경우에는 두 가지 제약점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콜드 스타트 문제인데요. 콜드 스타트란 학습할 때 등장이 없는, 다시 말해 추론을 할 때 처음 등장하는 POI가 모델이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추천하지 못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학습 비용 문제입니다. 400만 건의 모든 목적지, 상품으로 치면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모든 것을 학습한다는 것은 고성능 GPU 장비에서도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한 비용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 POI 레벨, 나이브하게 목적지 레벨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저희 T맵에서 관리하는 카테고리 레벨로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를 들면은 POI 레벨에서 두 번째 목적지로 나오고 있는 종로 약국은 T맵에서는 카테고리 레벨 2에 기타 의료 시설로 매핑이 되고요. 또 레벨 3에서는 약국으로 매핑이 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레벨로 변환이 돼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목적지가 추가가 되어도 이러한 카테고리는 T맵 내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서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 경우의 수가 400만 건에서 카테고리들의 조합인 약 10,000건 단위로 그 대폭 절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GPU에서의 학습이 아닌 사실상 CPU에서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이점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결과적으로 하루 24시간 내에 학습과 추론이 된 매일 업데이트되는 추천셋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의 학습 결과와 그리고 스코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애큐레시란
실제 고객의 집을 우리 모델이 집이라고 말하는 그런 확률을 말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90% 이상, 최대 96%까지 확인한 정확도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실제 고객의 행동을 이 학습된 모델에 넣었을 때 각각의 장소가 얼마나 집일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스코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행동을 보시면 주거 공간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 홍일 아파트, 그리고 은하수 아파트는 이제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0.76의 값을 갖고 있는 은하수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고객의 집이라고 추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코어에도 신뢰도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적절한 그 분석을 통해 0.8이라는 허들 값을 기준으로 0.8을 넘기지 못하는 목적지는 이번 추천 스텝에서는 이제 추천을 하지 않도록 그 스코어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고객에게는 0.85의 스코어를 갖고 있는 SK 오피스텔이, 또 마지막 고객에게는 LG 자이 아파트 0.97의 값을 갖는 목적지가 추천이 되게 됩니다. 추천 도메인에서는 모델의 정확도나 로스와 더불어서 함께 봐야 할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제 트루 포지티브와 false 포지티브 이 두 지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루 포지티브라는 것은 정답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false 포지티브는 오답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트루 포지티브고요. 고양이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선 false 포지티브입니다. 이 두 지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만일 등장하는 모든 주거 공간을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추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트루 포지티브도 올라가고 false 포지티브도 높아집니다. 마치 조준하지 않고 막 사격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집을 추천받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잘못된 집을 추천받는, 다시 말해 고객의 집이 아닌 곳을 집이라고 추천받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고객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트루 포지티브 비율, 트루 포지티브 레이스를 유지하면서 false 포지티브 레이스를 좀 줄여 나가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모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엔트로피란 것은 단순하게 말해 고객 행동의 무질서함을 얘기합니다. 집을 등록한 고객의 엔트로피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1.0 그 부근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추천 고객의 엔트로피, 다시 말해 집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의 엔트로피는 그보다 작은 값인 0.5 미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의 엔트로피를 실제 행동으로 가져와 보면은 어떤 고객은 이제 벽산 아파트에 갔다가 또 같은 벽산 아파트에 갔다가 아띠제 카페에 갔다가 다시 똑같은 벽산 아파트 2번 이동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목적지의 개수는 길고, 그러니까 시퀀스의 길이는 길지만 그 안에서의 등장하는 장소들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한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비교해 봤을 때 집 등록한 고객과 등록하지 않은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행동에서의 차이가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엔트로피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는 집 등록 고객과 너무 다른 엔트로피를 갖고 있는 고객들은 일단 추천해서 제외를 하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엔트로피 0.5 이하의 값을 갖는 고객은 추천해서 제외가 되고, 이런 전략을 통해 저희는 집이 아닌 장소를 집으로 추천하는 실수인 false positive를 줄여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앱 메인 하단 영역에서 자동차 보험 갱신을 알려준다든지 대리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집을 예측해서 집 등록을 이제 유발하는 제공하는 메시징 CTA라는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집 추천은 여기가 집이 맞나요라는 물음에 예 맞아요라고 응답하는 비율, 이걸 클릭 전환율인 CT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TR이 2에서 3%로 메인 페이지임을 감안했을 때 꽤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여기가 집이 맞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비율인 이탈률 또한
1%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요라고 이제 응답하는 그 동의가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실제 우리가 잘못된 장소를 추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고객들은 티맵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라는 것을 누를 수 있는 여러 케이스를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 미만이란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의 false positive rate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 개편을 통해서 저희는 통합된 모빌리티 경험과 더불어서 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저희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용성 개선과 더불어 기존에는 좀 다소 딱딱할 수 있었던 티맵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바꿔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